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와 IBS RNA 연구단에 있는 김빈넬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COVID-19의 원인 바이러스인 SARS-CoV-2의 유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ARS-CoV-2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데요. 니도비랄레스 우더, 코로나비리데 패밀리, 그리고 코로나비리네 서패밀리에 속하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알파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양한 포유동물에서 감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염을 일으키는 H코비들도 기존에 발견된 바가 있는데 이들은 감기나 가벼운 폐렴 정도를 일으키고 있어서 의학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02년에 사르스 그리고 그 이후에 메르스 최근에는 코비드-19을 거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간 간격을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또 무서운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 125 나노미터의 지름을 가지는 바이러스이고 리피드 멤브레인으로 구성된 인벨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파이크, 인벨롭, 멤브레인 프로틴들이 이 바이러스의 인벨롭에 결합해서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내부 코어에는 약 30kbase에 해당하는 싱글 스트랜디드 포지티브 센스 RNA 지놈이 들어있고 이것이 뉴클레오 캡시드 혹은 N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떠한 생활사를 거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씀드렸듯이 지노믹 RNA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노믹 RNA가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단백질인 S프로틴과 수용체인 ACE2 간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포 표면에 붙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단백질과 리피드 멤브레인이 벗겨지고 지노믹 RNA가 남게 되는데 이 지노믹 RNA는 캡과 폴리 A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세포의 mRNA와 마찬가지로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논스트럭처럴 프로틴들이 합성이 되는데요. 이 논스트럭처럴 프로틴들이 바이러스 복제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더블 멤브레인 베시클이라고 부르는 세포 내 구조를 만들고요. 이 구조물 위에서 RNA 합성이 일어납니다. 먼저 트랜스크립션을 통해서 네거티브 스트랜드 RNA들이 합성이 되는데 이 RNA들을 subgenomic RNA라고 부르고요. 이 subgenomic RNA를 템플릿으로 해서 다시 포지티브 스트랜드 subgenomic RNA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mRNA로 작용을 해서 다양한 바이러스 단백질들을 합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노믹 RNA 전체 풀랭스 RNA는 일종의 템플릿으로 작용을 해서 네거티브 스트랜드 풀랭스 지노믹 RNA를 생성하고 이것이 다시 템플릿이 돼서 여러 개의 지노믹 RNA, 포지티브 지노믹 RNA를 합성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바이러스의 프로제니를 만듭니다. 이 포지티브 스트랜드 RNA는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많은 단백질들과 함께 어셈블리가 되어서 바이러스 파티클을 만들어내고요. 골지를 거쳐서 베시클을 거쳐서 엑소사이토시스를 거치면 세포 밖으로 여러 개의 자손 바이러스들이 방출이 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이 바이러스의 RNA들이 어떻게 합성되는지 그리고 그 바이러스로부터 어떤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지 이 바이러스의 진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ARS-CoV-2의 지놈을 보면 굉장히 긴 RN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스트의 RNA들이 mRNA들이 평균적으로 3kbase 정도이고 다른 바이러스의 포지티브 스트랜드 RNA 지놈을 가진 바이러스들도 상당히 훨씬 작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매우 특이하게 긴 RNA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 RNA는 캡 구조와 폴리-A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반 mRNA와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당장 트랜슬레이션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첫 번째 오픈 리딩 프레임, ORF1A가 트랜슬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Non-Structural Protein 혹은 NSP라는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들이 RNA 합성을 준비하게 됩니다. 뒤쪽에서는 바이러스 입자를 만드는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액세서리 프로틴들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이 NSP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픈 리딩 프레임 1A는 트랜슬레이션이 되게 되면 PP1A라는 아주 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단백질은 여러 조각으로 분리가 되어서 11개의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트랜슬레이션이 끝나는 스탑 코돈이 있는 위치에 아주 재밌는 구조가 있습니다. 라이보솜 프레임 쉬프트 사이트라는 구조고요. 이 헤어핀으로 보이는 이 구조에 스탑 코돈이 있고 그 앞쪽에 슬리퍼리 시퀀스라는 모티프가 있습니다. 이 시퀀스에서 라이보솜이 지나가게 되면 그냥 지나가서 여기서 스탑을 할 수도 있지만 약 30에서 40% 정도의 확률로 이 부위에서 마이너스 1 뉴클레오타이드만큼 프레임 쉬프트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탑 코돈을 인지하지 못하고 라이보솜이 계속 지나가게 하고 트랜슬레이션을 계속하게 되죠. 그래서 오픈 리딩 프레임 1A를 지나서 멈추지 않고 그냥 오픈 리딩 프레임 1B까지 진행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PP1A보다 훨씬 큰 PP1AB가 퓨전 단백질이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로부터는 NSP 1, 2, 3에서 10까지 그리고 12부터 시작해서 16까지의 단백질들이 생성이 돼서 나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는 이 바이러스 자체에 있는 두 개의 프로티에이즈 NSP3와 NSP5에 있는 그 단백질 절단 효소 활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백질들이 쭉 잘리고 여기서 RNA 합성을 가능케 하는 여러 단백질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백질 중에 하나는 NSP12인 RNA 폴리머레이즈입니다. 이 RNA 폴리머레이즈가 RNA를 합성하고 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Structure and Accessory Protein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뒷부분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오픈 리딩 프레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오픈 리딩 프레임들이 트랜슬레이션 돼서 이 단백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ORF1AB를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전략이 활용됩니다. 트랜스크립션을 거치면 일종의 마치 스플라이싱이 된 것 같은 여러 개의 서브지노믹 RNA 혹은 sgRNA가 만들어집니다. 이 RNA들은 리더 시퀀스라고 부르는 5' 엔드에 있는 70뉴클레오타이드 정도의 시퀀스와 바디라고 부르는 이 다운스트림의 부분을 이어준 일종의 스플라이싱처럼 리컴비네이션 된 그런 구조물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노믹 RNA보다 훨씬 짧은 RNA죠. 이 각각의 mRNA들이 해당하는 오픈 리딩 프레임들을 트랜슬레이션하고 그래서 여러 단백질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트랜슬레이션을 거쳐서 구조 단백질들 S라든가 E, M, N과 같은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은 바이러스 파티클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3A, 6, 7A, 7B, 8과 같은 단백질들은 면역 작용을 조절하는 등의 액세서리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겉으로 보기는 마치 스플라이싱과 같은데 이 트랜스크립션은 사실 전부 세포질, 사이토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플라이싱 머시너리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이 서브지노믹 RNA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서브지노믹 RNA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discontinuous synthesis via template switching, 그러니까 템플릿 스위칭을 통해서 불연속적인 RNA 합성을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 지노믹 RNA를 보시면 특이한 시퀀스 모티프들이 있습니다. TRS, 그러니까 Transcription Regulatory Sequence. 리더 바로 뒤에 있다 해서 이것을 TRSL이라고 부르고요. 비슷한 시퀀스가 이 바디 부분에 있는데 이것들을 TRSB라고 합니다. TRSB는 흥미롭게도 각 오픈 리딩 프레임의 바로 앞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노믹 RNA를 좀 더 간단한 스키매틱한 구조로 그려봤습니다. 리더 부분이 이렇게 크게 강조되어 있고요. TRSL이 보이고 바디 부분에 있는 TRSB를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2개만 대표적으로 그려봤습니다. 트랜스크립션이 시작될 때 이 네거티브 스트랜드가 합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포지티브고요. 이게 템플릿으로 해서 네거티브 스트랜드가 합성이 되는데 이와 같이 트랜스크립션이 되다가 이 TRS를 만나면 특히 이 코어 시퀀스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잠깐 멈춥니다. 폴리머레이즈가 여기서 스톨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점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TRSB에 있는 이 시퀀스와 TRSL에 있는 이 시퀀스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2개를 이어주는 단백질들의 도움을 받아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여기서 만든 네거티브 스트랜드 조각을 끌고 점핑을 합니다. 템플릿 스위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가서 붙습니다. 붙고 나서 계속해서 폴리머레이제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바디 부분과 리더 부분이 연결된, 퓨전된 그런 RNA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리더 바디 퓨전이 네거티브 스트랜드 합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을 템플릿으로 해서 포지티브 스트랜드를 만들기 때문에 포지티브 스트랜드에서도 이렇게 리더와 바디가 연결된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 기존에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기반으로 인트로덕션을 드렸습니다. 올해 초반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팬데믹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저희 연구단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쓸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이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그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진 질문들은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기존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왔지만 이 특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어떤 RNA들이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른 혹은 알려지지 않은 SARS-CoV-2의 특성은 어떤 것들인지, 궁극적으로는 이런 지식을 활용해서 보다 나은 진단과 치료법을 개발할 수는 없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이 질문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을 했는데요. 저희는 그 2가지 서로 다른 상보적인 시퀀싱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가지 방법은 디렉트 RNA 시퀀싱 그리고 DNA 나노볼 시퀀싱입니다. 첫 번째는 옥스포드 나노포에서 만들어낸 플랫폼이고요. 장점은 긴 시퀀스를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RNA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긴 RNA들을 읽고 또 오버래핑된 RNA들을 구분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이 방법은 애큐러시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드들은 짧지만 훨씬 더 정확한 그리고 또 더 많은 리드들을 얻을 수 있는 DNA 나노볼 시퀀싱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 방법은 일반적인 그
sequencing by synthesis 방법의 일종으로 일루미나 시퀀싱과도 유사합니다. 원리상으로. 또 하나의 디렉트 RNA 시퀀싱의 장점은 이 RNA를 cDNA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읽기 때문에 RNA가 가지고 있는 모디피케이션 패턴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서 SARS-CoV-2 한국의 세 번째 환자에서 유래한 SARS-CoV-2를 비로셀에 인펙션하고 24시간 후에 샘플을 얻어서 두 가지 시퀀싱을 수행을 했는데요. 나노폴 디렉트 RNA 시퀀싱을 통해서는 약 한 90만 개 정도의 리드를 얻었고 그 중에 흥미롭게도 바이러스의 RNA가 6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바이러스가 호스트 트랜스크립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레플리케이션과 트랜스크립션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더가 5' 엔드에 있기 때문에 이 리더까지 읽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50% 된다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전장의 RNA들을 상당수 얻고 있는 롱 리드 시퀀싱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결과를 보시면 이 나노폴 시퀀싱은 3' 엔드부터 쭉 읽기 때문에 3' 엔드 쪽이 더 많이 읽히는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이 서브지노믹 RNA들이 3' 부분에서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커버리지를 보시면 이 3' 쪽에 훨씬 커버리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시점들이 각 서브지노믹 RNA들의 5' 엔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각각의 부분들이 서브지노믹 RNA들의 5' 엔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노믹 RNA는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다른 서브지노믹 RNA보다. 하지만 어느 정도 디텍션이 쭉 되고 있고 끝까지. 그리고 모든 RNA들이 5' 엔드의 리더를 공유하기 때문에 5' 엔드의 리더 시퀀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스파이크처럼 커버리지가 올라갑니다. 이 그림 안에 보시는 부분은 이렇게 쭉 3' 엔드 시퀀싱의 바이어스 때문에 쭉 떨어지고 있지만 커버리지가 그 중에서도 5' 엔드 쪽이 리더 시퀀스 가기 전에 상당히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논 캐노니컬 RNA들 때문에 생성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NA 나노볼 시퀀싱을 통해서도 비슷한 결과들을 얻었는데요. 훨씬 더 많은 리드들을 얻었고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RNA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3' 쪽에 서브지노믹 RNA가 많기 때문에 3' 쪽에 커버리지가 높고 그렇다는 패턴들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다양한 서브지노믹 RNA들을 저희가 디텍션을 할 수 있었는데 특히 캐노니컬 RNA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S를 비롯한 다양한 캐노니컬 RNA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RNA들을 전부 저희 데이터로 컨펌을 했고 단 ORF10은 기존에 발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저희 데이터로 보니까 실제로 디텍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은 애노테이션에서 제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각각의 어번던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L과 바디 간의 그 정션을 스패닝하는 리드들을 구하면 그 리드 카피 넘버로 이 각각의 RNA들이 얼마나 많이 발현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션 스패닝 리드들을 살펴봤더니 그 N RNA가 가장 많은 양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7A, 3A, 8ME, 6, 7B 순서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에서 여러 부위를 RT-PCR로 측정을 하지만 N이 가장 센시티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어번던트한 RNA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논캐노니컬 RNA들 이외에도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그 논캐노니컬한 것으로 보이는 RNA들도 검출이 된다는 점입니다. 비록 캐노니컬 RNA들보다 어번던스는 낮지만 상당 양이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비율을 보시면 N을 비롯한 캐노니컬 RNA가 많지만 논캐노니컬 정션을 가지는 그런 RNA들도 꽤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각각의 그 레콤비네이션에 의해서 생성된 RNA들이 어느 부분에서 레콤비네이션이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레콤비네이션이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5'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고 3'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는데 각각의 포인트들이 X축과 Y축에서 나타내집니다.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L 부분인데요. 5' 엔드 부분인데 L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각 부위로 레콤비네이션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그게 캐노니컬 트랜스크립트들이고요. 반면에 이쪽에 보시는 부분들은 논캐노니컬입니다. 그러니까 L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들에서 시작해서 이 그 바디의 다른 부분으로 레콤비네이션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캐노니컬 트랜스크립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저희 연구에서의 하나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유형별로 살펴보면 논캐노니컬 서브지노믹 RNA들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시작돼서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원래 만들어져야 되는 RNA 단백질이 중간에 끊겨진 트렁케이티드 퓨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난 오픈 리딩 프레임들도 만들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디에서 바디로 이어져서 이상한 오픈 리딩 프레임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두 가지 케이스는 TRS-L에 여전히 디펜던트한 케이스들입니다. 이거는 캐노니컬한 케이스고요. 밑에 있는 거는 TRS-L에서 시작은 하지만 TRS-B로 안 가고 엉뚱한 부분으로 가는 것들입니다. 또 나머지 두 개는 아예 TRS-L에 인디펜던트한 케이스들입니다. 이 경우는 가장 흔한 거는 오픈 리딩 프레임 1A의 NSP2나 3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N쪽으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은데 이 각각의 논캐노니컬 트랜스크립트들로부터 어떤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지는 다음 과제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TRS-L의 인디펜던트하고 로컬하게 조그만 그 딜리션들이 일어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캐노니컬한 케이스들이 전체의 한 7%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놈은 상당히 많은 리컴비네이션과 에러를 일으키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고요. 이런 메커니즘이 바이러스의 변종을 만들어내고 또 이볼루션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그 SARS-CoV-2 트랜스크립톰의 하이 레졸루션 맵을 제공을 한 건데요. UCSC에 최근에 올라와서 여러분들도 UCSC 지놈 브라우저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발견한 그 트랜스크립트들 캐노니컬뿐만 아니라 논캐노니컬 또 그 브레이크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모디피케이션 데이터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서 여기 제놈 브라우저에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렉트 RNA 시퀀싱은 다양한 RNA들의 특성들을 동시에 디텍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폴리A 길이를 잴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알고리즘을 이미 개발을 했었는데 최근에 여기에 활용을 해서 폴리A 길이를 측정을 해봤더니 바이러스의 RNA는 약 50 뉴클레오타이드 정도에 해당하는 폴리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종류별로 보시면 지노믹 RNA, 또 오픈 리딩 프레임 6, 7 등의 RNA들이 대체로 상당히 호모지너스하게 50 뉴클레오타이드 정도의 폴리A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S나 WRF3A, 이 M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지만 약간 또 하나의 픽이 보입니다. 30 뉴클레오타이드 정도 되는 좀 더 짧은 폴리A를 갖는 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의미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폴리A가 트랜슬레이션과 RNA 스테빌리티에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아마 이 RNA의 트랜슬레이션 또는 스테빌리티를 컨트롤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포는 사실은 그 셀룰러 RNA들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컨트롤은 폴리A가 30 뉴클레오타이드인 합성한 신테틱 RNA이고요. 초록색은 마이토콘드리아에 해당하는데, 마이토콘드리아 RNA는 약 50 뉴클레오타이드의 폴리A를 갖는 것으로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어서 그걸 컨펌을 했고요. 반면에 이 뉴클레오 지놈에서 나온 일반적인 메신저 RNA들은 폴리A 길이 분포가 상당히 브로드합니다. 그것과 달리 mRNA로 작용하는 바이러스의 RNA는 폴리A 길이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아서 이 폴리A 길이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좀 특이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연구가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DRS는 일종의 싱글 몰레큘 디텍션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나노포어 하나의 몰레큘 하나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아이오닉 커런트의 변화를 디텍션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몰레큘이 지나가면서 보이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동시에 디텍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RNA 모디피케이션을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오닉 커런트가 각 누클레오타이드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해서 염기서열을 알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smRNA 초록색으로 보이는 라인들이고 각 라인이 하나의 몰레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을 해서 모디피케이션이 전혀 없는 RNA를 컨트롤로 사용을 했고요. 보시면 대부분의 포지션에서 이 시그널이 서로 구분이 안 됩니다만, 이 부분에 다다르면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 한 컨트롤과 바이러스의 RNA 간의 차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모디피케이션이 이 부위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바이러스 RNA라도 nRNA들은 이 부위에서 이런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바이러스 RNA 스피시스에 대해서 RNA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서포트해주는 데이터로서 이 RNA가 포를 지나갈 때 걸리는 시간을 드웰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드웰 타임을 측정을 해보면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 한 컨트롤과 또 nRNA는 차이가 없는 반면에 sRNA는 그 드웰 타임이 훨씬 깁니다. 즉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난 RNA가 포를 통과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컨트롤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시퀀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차이가 없습니다. 이 모디피케이션이 어떤 사이트에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은 시퀀스가 어느 정도 다양합니다만 대체로 AAGAA를 가지고 있는 시퀀스들이 많습니다. 그 시퀀스 타입별로 구분을 해보면 AA-like가 한 20여 개 정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이 모디피케이션 사이트는 거의 지놈의 3' 쪽에 몰려 있습니다. 다른 그 모디피케이션 타입들도 있긴 있는데 조금 더 덜 자주 나타나는 편이고요. 아마도 다른 모디피케이션 엔자임에 의해서 모디피케이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디피케이션은 주로 특정 RNA 스피시스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노믹 RNA와 sRNA, 3A, eRNA들 이렇게 긴 RNA들은 모디피케이션 프리퀀시가 훨씬 높습니다. 반면에 N을 비롯한 이러한 RNA들은 대체로 모디피케이션이 적게 됩니다. 다 그런 거는 모든 모디피케이션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떤 다른 모디피케이션, 예를 들어 이 모디피케이션은 반대 패턴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RNA 모디피케이션들이
RNA 스피시스별로 스페시픽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폴리A 길이와의 비교를 해보면 이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 있는 것과 안 일어나 있는 RNA를 비교해보면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난 RNA들은 폴리A 길이가 상대적으로 더 짧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폴리A 길이가 보통 스테빌리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RNA의 스테빌리티 컨트롤에 이런 RNA 모디피케이션이 관여한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바이러스 RNA의 모디피케이션은 이뮨 이베이전하고 관련됐다라는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의 연구가 많기 때문에 이뮨 이베이전하고의 관련성도 살펴보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정리하자면 저희가 SARS-CoV-2 트랜스크립톰의 고해상도 맵을 완성한 것이고요. 바이러스의 트랜스크립톰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리컴비네이션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리컴비네이션들은 아마도 바이러스의 진화에 관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트랜스크립톰 분석을 통해서 10개의 캐노니컬 RNA를 찾았습니다. 바이럴 지노믹 RNA와 9개의 서브지노믹 RNA를 찾았는데 기존에 예측되었던 오픈 리딩 프레임 10은 실제로는 발현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도 논캐노니컬 서브지노믹 RNA들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오픈 리딩 프레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트랜슬레이션이 되는지 어떤 바이러스를 위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지는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41개 이상의 RNA 모디피케이션 사이트를 찾았는데요. 가장 흔하게는 AAGAA 타입이 있고 이런 모디피케이션은 각 그 RNA 스피시스에 따라서 그 발생 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RNA 모디피케이션을 통한 RNA 조절과 호스트와의 인터랙션이 어떤 것인지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연구는 서울대 생명과학부와 RNA 연구단의 장희식 교수님 랩에서 바이오인포메틱스 분석을 해주셨고 김동환 학생이 실험을 담당을 했습니다. 바이러스 샘플은 질병관리본부의 이주연 과장님, 양정선 그리고 김준원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 friend, KSMCB, good friend.